네. 역사 교과서, 네. 개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이라고요? 7.18을 정당화하는 역사 교과서로 개정이 되고 있죠. 7.18 청산이라는 단어를 아예 넣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그냥 뭐 울분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좀 약간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억은 앞으로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메멘토라는 영화 보셨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계속 까먹으니까. 30분, 5분마다 만약에 자신의 기억이 리셋된다면 계속 새로운 나 자신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억이 없이는 자아감,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도 없고 과거가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고 어느 흐름을 따라서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때로 그래요. 때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역사 그걸 굉장히 열광하면서 좋아하죠. 지금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주니까. 네, 환단고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백이민족, 뭐 우리나라는 최고고, 우리나라는 이미 옛날에 뭐 치우천왕 시대에 뭐 저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었고 이런 식의 역사 있죠. 민족주의적인,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런 역사도 사실은 자기 열등감을 정당화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것도 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세의 지배를 이건 근대화를 시켜준 것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것보단 차라리 환단고기 믿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켰다라는 역사. 우리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도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일말의 진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그것이 왜 일말의 진리가 거기에 들어 있지만 쳐줘서는 안 되는 진리인지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박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단계에 가기도 전에 친일파를 정당화시키는 역사 교과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발자국 더 나가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바라볼 건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이후의 것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친일파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그 시절에 누구나 다 일본의 근대화론에 복속한 게 아니었어요. 한 줄기 맑은 흐름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네 간도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전 재산을 털었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들 다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고 멍석에 말려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에 와서 친일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친일파 출신으로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친일파 출신인 걸 숨기면 되지 차라리 자신의 역사를 채색하면 되지 왜 전체의 어떤 역사에서 친일파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할까? 뉴라이트라든가 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할까? 내가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를 부정하면 되는데 왜 전체 역사를 그렇게 바꾸려고 할까? 아직도 그 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진정한 보수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갖고 사약을 마시고 시리아 방송대공 뭐 이런 걸 쓰면서 죽어갔고 대부분이 뭐 일제에 반발해서 독립군이 되었고 그거 지원하다가 망해 먹었고 민족 자본 다 말아먹었잖아요. 일제의 착취나 이런 것에 희생당해서 진정한 보수들은 다 죽어 넘어갔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선을 지키는 보수들. 그래서 남은 것은 친일파들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동천 교수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 뭐 이런 얘기예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기치를 높이 둔 사람들은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친일이라는 그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건 뭐 비판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 절대로 정당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니고 쟤네가 친일파야라고 해서 청산하면 되고 내 역사는 윤색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 막강한 권력으로 나를 친일파가 아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친일파 전체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까요? 나를 빼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도도한, 유장한 역사의 물결에서 나를 빼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커다란 사기를 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카마일님, 친일이라기보다는 매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네. 친일이라기보단 매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친일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나서서 매국까지는 아니었지만 친일 뭐 이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나쁘진 않잖아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일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일본에 관한 문제는 한국에서 건드려서 안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 건드려서 안 되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성하고 일본인데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무림의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현이 난리 났잖아요. 성하고 일본을 두 개 같이 건드려서 난리가 난 거였고 국민 정서, 감정상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 관한 문제는 지금 대놓고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건드리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꼭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그걸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나쁘진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 정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과 교묘하게 상대방을 정당화시키는, 교묘하게 약자를 핍박하는 쪽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대화를 왜 시켰겠어요?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그들이 시킨 근대화의 부분, 그들이 교육시킨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킨 부분은 노예화시키기 위한 근대화였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어요. 노예로 사람을 부려먹어도요. 얘가 아무것도 모르면 앞으로 뒤로 이런 것도 모르면 앉아 일어서 이런 것도 모르면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뭘 알아들어야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설거지를 시켰는데 설거지 하는 법을 아예 몰라서 그릇을 다 깬다. 이러면 설거지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거지 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 이상의 것 교육시키지 않았죠. 근대화시키는 과정도 일본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시설을 만들었고 거기까지만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줬고 그 이상의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노예였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근대화 일본이 이바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어 라고 뻗대게 되면 이건 그냥 응석바지 뭐라고 해야 되지? 땡깡 피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직시할 건 직시하고 명확히 그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일본이 너무 싫다 보니까 직시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땡깡만 피우는 상태, 정서적으로 응석만 피우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역사 교육이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떠나서 후진시키고 있죠. 완전히 뒤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곧 정의예요. 지금 이 상황은. 친일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밟든 동포를 배반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 뒤통수 치면서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돈 많이 벌고 힘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너의 역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힘이 정의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예요. 힘을 가졌다는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이냐 아니냐. 한쪽에서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억울하면 너도 강한 자가 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부르짖는 쪽이고요. 힘이 곧 정의냐? 그렇지 않은가? 이 두 세력의 싸움이거든요. 이 안에서의 뭐 수많은 문제들, 자기들끼리의 수많은 뭐 분파들, 이것은 다 사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사람일 경우에 저는 그 사람은 저랑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도 그 사람이 비록 겉으로 말로만이라도 힘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